2024년 여름, 도쿄가 멈췄습니다. 일본이 무릎 꿇었습니다. 대정전이었습니다. 300만 가구가 깜깜했습니다. 지하철이 섰습니다. 병원이 비상이었습니다. 저는 다나카 켄지,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입니다. 40년 전기 전문가입니다. 같은 폭염인데 한국은 멀쩡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50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은 220볼트로 바꿨습니다.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컴퓨터가 알아서 조절했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수첩 보며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미리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꺼진 후 알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격차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 진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한국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자 개발하면 500조 원 15년입니다. 한국 기술은 100조 원 3년이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전력 기술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도쿄 경제산업성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꺼졌습니다. 복도가 어두워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야마다 도쿄전력 사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쿄 일부 지역 블랙아웃이라고 알렸습니다. 300만 가구가 정전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하철이 멈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응이 늦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야마다 사장, 사토 연구소 박사, 스즈키 차관이 왔습니다. 야마다 사장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도쿄 동부 지역이 완전히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비상발전기를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져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복구 시간을 물었습니다. 야마다가 답했습니다. 최소 6시간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미리 막지 못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야마다가 변명했습니다. 예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동으로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전력망이 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40년 전 방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40년 전 방식? 저도 40년 경력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똑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스즈키 차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떠냐고 질문했습니다. 사토 박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웃 나라들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중국도 폭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전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도 더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정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취약한가? 일본은 전기기술 선진국 아닙니까? 파나소닉이 있습니다. 히타치가 있습니다. 도시바가 있습니다. 100년 역사의 전기회사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쿄가 깜깜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전은 6시간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위험했습니다. 공장이 멈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했습니다. 언론이 비난했습니다. 왜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정부는 뭐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전력정책국 국장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사토 박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전력 시스템 완전 분석 자료.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연간 정전 시간 10분, 일본 400분, 40배 차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토 박사는 확실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본 원인부터 다르다고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전압 비교 자료. 한국 220볼트, 일본 100볼트. 전기 손실률. 한국 3%, 일본 6%. 2배 차이. 왜 우리는 안 바꿨느냐고 물었습니다. 사토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바꾸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1980년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파나소닉이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히타치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을 다 버릴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민도 반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가전제품 사야 한다는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달랐다고 그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훨씬 가난했던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에 걸쳐 전국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아팠지만 바꿨습니다. 일본은 편했지만 포기했습니다. 50년 전 그 결정, 오늘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사토 박사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일본 지도 중간에 선 하나. 또 다른 문제라고 그녀가 지적했습니다. 동일본 50Hz, 서일본 60Hz.
도쿄가 부족해도 오사카 전기를 못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환 시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킬로와트밖에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수요가 5천만인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전국 60Hz 단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부산이 남으면 즉시 서울로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도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제가 서로 돕는다고 그녀가 평가했습니다. 일본 형제는 등 돌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관제 시스템 사진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나주에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분 뒤를 미리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교통, 행사 모두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도는 99%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면 지하철을 계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콘서트 있으면 그 지역을 대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리 준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리 발전소를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조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속도는 0.001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수첩을 뒤적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발전소에 전화합니다. 몇 분이 걸립니다. 아니 10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정전이 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파나소닉 간판, 히타치 로고, 도시바 건물, 100년 역사의 전기회사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지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전압도 졌습니다. 주파수도 졌습니다. 자동화도 졌습니다. 50년 전 결정. 오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토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의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야마다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스즈키 차관에게도 보고했습니다. 반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동의했습니다. 또 정전 나면 국민이 용서 안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토 박사와 저 단 둘이었습니다. 비밀 방문이었습니다. 언론에 알리면 시끄러워집니다. 한국전력 관계자가 마중 나왔습니다. 박 박사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수석연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박사는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였습니다.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한전통합관제센터였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지문도 찍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을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축구장만 했습니다. 정면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한국 지도가 보였습니다. 전국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력망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숫자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변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전력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화면이 대한민국 전체 전력망이라고 말했습니다. 1초마다 업데이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5명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5명이 전국을 관리한다고 답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은 100명이 넘습니다. 한국은 5명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컴퓨터가 다 한다고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지켜보기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지금 강남 전력 수요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실시간 그래프였습니다. 오후 3시 수요가 높았습니다. 컴퓨터가 30분 뒤를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수요가 더 늘 거라고 계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늘어나냐고 물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4시에 더워진다고 예보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어컨을 더 틀 거라고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 데이터도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역에 사람이 몰린다고 계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전력이 더 필요하다고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맛집 검색이 늘면 그 지역 전력이 필요하다고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합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컴퓨터가 계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도가 99%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에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30분 뒤 강남에 전기를 더 보내라고 명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이냐고 물었습니다. 완전 자동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람은 확인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속도는 얼마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0.001초라고 답했습니다. 1000분의 1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토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일본은 10분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수동이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실시간 시연을 보여주겠다고 박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였습니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에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컴퓨터가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에 호텔로 돌아간다고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워하고 에어컨 튼다고 예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부산 발전소 출력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미리 늘리는 거라고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녁 6시를 대비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하냐고 물었습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예측과 실제가 거의 같았습니다. 오차가 1%도 안 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냐고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부족하면 그때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예측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난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0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5조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비난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밀어붙였다고 강조했습니다. 10년 걸려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전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부러웠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결단, 오늘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50년 전 220V 포기, 20년 전 자동화 포기,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도쿄 블랙아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컴퓨터가 다 했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수첩 보며 했습니다. 한국은 30분 앞을 봤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못 봤습니다. 한국은 0.001초에 조절했습니다. 일본은 10분 걸렸습니다.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한전으로 갔습니다. 박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내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력 공급 성공률 99.999%. 일본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사토 박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99.7%라고 밝혔습니다. 겨우 0.3% 차이. 하지만 그 작은 차이, 블랙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00번 중 1번 실패하면 정전이라고 말했습니다. 1000번 중 1번이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3%.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정전 직전 감지 시스템. 한국은 1분 전에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 신호가 뜬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즉시 대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지역 전기를 끌어온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이 남으면 서울로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1초 만에 연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어떠냐고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꺼진 후에 안다고 인정했습니다. 왜 꺼졌는지 그때 조사한다고 털어놨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박 박사가 평가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김 이사가 추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망의 비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국이 한 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이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도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다 및 케이블이라고 말했습니다. 100km나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쿄와 오사카가 안 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가 위험해도 오사카는 모른다고 털어놨습니다. 형제가 서로 못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진국인데 그렇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0년 전 실수.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비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시스템 구축 비용 5조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똑같이 만들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0조엔쯤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15년은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50조엔, 500조 원입니다.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15년. 그 사이 몇 번 정전이 날까요? 사토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박 박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일본에 맞게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비용은 10조엔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3년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조가 10조로, 15년이 3년으로 왜 이렇게 싸냐고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라고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만들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사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일본 정전은 한국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불안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안전해지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을 나누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독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기술을 꽁꽁 숨깁니다. 특허로 묶습니다. 비싸게 팝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김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한국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론에도 밝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의존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정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와 악수했습니다. 김 이사와도 악수했습니다. 한국 방문 이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자존심,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 이것만이 답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산업성 장관 앞에 섰습니다. 스즈키 차관도 배석했습니다. 야마다 사장도 왔습니다. 한국 방문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자고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예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나소닉, 히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50조엔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3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조엔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1대5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이 망설였습니다. 여론은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엔 반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또 정전 나면 더 큰 반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즈키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마다 사장도 동의했습니다. 도쿄전력으로서는 절실하다고 털어놨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리께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이 왔습니다. 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론을 설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도입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일본 기술로 안 하냐? 한 기자가 따졌습니다. 시간과 비용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독자 개발은 15년 50조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3년 10조엔이라고 밝혔습니다. 1대5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존심은 어떻게 하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존심보다 국민 생명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전 나면 어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뛰어나냐? 또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전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지 않냐? 계속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15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몇 번 정전이 날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신문을 봤습니다. 반응이 갈렸습니다. 보수신문은 비판했습니다. 일본 자존심 버렸다고 썼습니다. 한국에 굴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진보신문은 지지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봤습니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일본이 왜 한국한테 배우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자존심 없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정전은 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전이 먼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8%, 반대 42%, 미세한 차이로 찬성이 앞섰습니다. 정부가 결단했습니다.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 10조엔, 기간 3년. 한국 기술진이 일본에 옵니다.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일본 직원을 교육합니다. 파나소닉이 반발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타치도 불만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을 무시하냐고 따졌습니다. 무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 후 한국 기술진이 도쿄에 왔습니다. 박 박사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엔지니어 50명이 함께였습니다. 도쿄전력 본사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박 박사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도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시범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전국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전력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료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이 일본을 안전하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쿄 곳곳을 다녔습니다. 전력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센서를 달았습니다.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일본 직원들이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신기했습니다. 컴퓨터가 정말 알아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범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관제실을 찾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전력 수요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했습니다. 정전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폭염이 왔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정전 났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미리 알았습니다. 발전소를 미리 돌렸습니다. 전기가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쿄 정전 제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6개월 시범 운영 성공. 정부가 전국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주요 도시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박 박사가 총괄했습니다. 김이사도 합류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주요 도시에 한국 시스템이 깔렸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국 정전 횟수가 90% 감소했습니다. 작년 100번이었습니다. 올해 10번이었습니다. 전기료도 내려갔습니다. 효율이 좋아져서였습니다. 평균 15% 절감되었습니다. 국민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80%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언론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보수 신문도 인정했습니다. 실용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진보 신문은 극찬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 지혜라고 칭찬했습니다. 동북아 협력의 모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정전 없는 게 최고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기료 내려간 것도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술 고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에게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박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구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과거에 한국을 도왔냐고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답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관대함.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일본 전역에 완성되었습니다.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동일본과 서일본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주파수 변환기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제 서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완공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 박사와 김 이사도 함께였습니다.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한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박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이사도 받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 도입을 주도한 공로였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 게 뭡니까? 그냥 현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진짜 공로자는 한국이었습니다. 기념식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파나소닉 회장이 왔습니다. 히타치 사장도 왔습니다. 그들이 박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울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히타치 사장도 동의했습니다. 협력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박사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독점에서 협력으로, 경쟁에서 상생으로. 그날 밤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찬란했습니다.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블랙아웃으로 깜깜했던 도쿄. 공포에 떨던 국민들. 지금은 다릅니다. 밝고 안전합니다.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의 결단. 220V 전환. 아팠지만 해냈습니다. 20년 전 한국의 투자. 컴퓨터 시스템. 5조 원을 쏟았습니다. 그 결단과 투자. 오늘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했습니까? 50년 전 포기했습니다. 220V 전환을 포기했습니다.
20년 전 안주했습니다. 낡은 시스템을 방치했습니다. 포기와 안주, 블랙아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한국에게 배웠습니다. 기술도 배웠습니다. 철학도 배웠습니다. 결단의 중요성, 투자의 가치, 협력의 힘, 모두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박사 팀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전송했습니다. 박 박사와 마지막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가 답했습니다. 일본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배운 걸 잘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젠가 일본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나누라고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박사 팀이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3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 일본이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2027년 여름이었습니다. 일본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정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연간 평균 5분,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력 효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송전 손실이 3%로 줄었습니다. 한국과 같았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했습니다. 여름 폭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겨울 한파도 걱정 없었습니다. 일본이 변했습니다. 그해 가을, 국제전력학회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전력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50개국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 기술 도입 사례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이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도쿄 블랙아웃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300만 가구 정전, 국민의 공포, 정부의 무력함. 그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혼자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자동 제어, 30분 미리 예측, 0.001초 조절, 비용도 밝혔습니다. 독자 개발하면 50조엔, 한국 기술은 10조엔, 1대5 차이, 시간도 공개했습니다. 독자 개발 15년, 한국 기술 3년, 역시 1대5, 청중이 놀라워했습니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정전 90% 감소, 전기료 15% 절감, 국민 만족도 80%,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배운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자존심보다 실리라고 밝혔습니다. 체면 차리다 국민 위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과거 결정의 중요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년 전 220V 포기, 오늘 격차를 만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셋째, 협력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안 되면 함께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일본 자존심은 안 상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상했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울 줄 아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기술을 나눴냐고 질문했습니다. 박 박사에게 직접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나누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안전해야 한다는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연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학회가 끝났습니다. 여러 나라가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한국 전력 기술이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박사와 통화했습니다. 학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관심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가 기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 같이 안전해지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도입해서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일본이 도움이 되었다니.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격려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일본이 3년간 배운 것들, 이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 경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입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국이 일본을 도왔습니다. 이제 일본이 다른 나라를 돕습니다. 선순환이었습니다. 다음 달 베트남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하노이에서 세미나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 사례를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노이에 갔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일본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안전이 더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절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도 고민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건 받아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베트남 장관이 고마워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일본이 뒤처졌다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배웠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제 나눕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길이었습니다. 기술은 나누라고 있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안전해져야 합니다. 50년 전 한국의 결단, 220V 전환, 20년 전 한국의 투자, 컴퓨터 시스템, 3년 전 한국의 관대함, 기술 나눔, 모든 것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이제 그 길을 걷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2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제산업성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전력 시스템이 완벽해졌습니다. 5년 연속 대형 정전제로 전국 어디서도 블랙아웃이 없었습니다. 전력 효율 세계 2위, 한국 다음이었습니다. 국민 신뢰도 95%, 전기 걱정 없이 산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해 10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일전력협력 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가 모였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일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박 박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맞다고 답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국민을 지켰다는 자부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장관이 축사했습니다. 한일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나눔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장관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일본이 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을 봤습니다. 양국 관계자 수백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도쿄 블랙아웃, 300만 가구 암흑, 저의 절망, 일본이 뒤처졌다고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50년 전 220V 포기, 그 결과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운다는 게 부끄러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 안전이 먼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존심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기술을 나눠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독점하지 않았다고 칭찬했습니다. 3년 만에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조 엔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자 개발하면 50조 15년이었다고 비교했습니다. 1대 5 차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년 정전제로, 전기료 20% 절감, 국민 만족도 95%, 숫자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배운 교훈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 과거 결정이 미래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220V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팠지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편했지만 대가를 치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자존심보다 실리라고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국민을 위험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울 줄 아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기술은 나누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점하지 않고 나눴다고 칭찬했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안전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나눈다고 선언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험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길을 걷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일본이 정말 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줬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저녁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나주에 왔을 때 충격받았던 순간들.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것, 미리 예측하는 것, 0.001초 조절하는 것.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모든 게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본도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가졌습니다. 한국이 나눠줬습니다. 기술만 나눈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도 나눴습니다. 결단의 중요성, 투자의 가치, 협력의 힘, 모두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다나카 켄지입니다. 5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일본이 뒤처졌다고 좌절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우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배우는 게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배우지 않는 게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결단했습니다. 220볼트로 바꿨습니다. 일본은 포기했습니다. 편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블랙아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구했습니다. 기술을 나눴습니다. 10조엔 3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변했습니다. 5년 정전제로, 전기료 20% 절감. 국민이 안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 결정을 후회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50년 전 한국의 결단, 아팠지만 바꿨습니다. 3년 전 한국의 나눔,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본의 감사,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거를 반성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